정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불쌍한 우리 딸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수술하면 이제 괜찮을 거야. 울지 마, 너 살 수 있어. 남편 친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고 시댁에서 갖은 고생하고 이제 겨우 벗어나나 싶었는데. 아니야, 엄마. 다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했어.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엄마, 우리 이제 곧 다시 만나자.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우리 딸 수술 받고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거 보고 그러자. 자, 이제 맘 편히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걱정 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씨의 딸 정미 씨는 수술실 앞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52세 박정미 씨와 그녀의 엄마 이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 씨가 22살 때로 돌아가야겠네요. 이 씨는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결혼해 이후 딸과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 정미 씨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이들을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없는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여자도 결혼은 해보았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들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1년 후 잘생기고 똑똑한 큰아들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딸 정미 씨는 착해서 갖은 구박에 시달렸지만 여자아이가 집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나쁜 길로 빠질 게 뻔하죠. 그러니 상업고등학교를 가서 졸업해 취업하고도 독립할 때까지 악착같이 그 집에서 견디며 지냈습니다. 막내 아들도 고등학교에서 맨날 사고만 치고 겨우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군 하사관으로 군대에 말뚝을 박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 엄마도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이 된 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까지 갑자기 새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큰 아들은 남편의 친아들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 씨는 이미 52세의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 겨울에 입학식도 보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예쁜 외모와 착한 성품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경리 이 씨는 남몰래 좋아하던 남자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 씨는 그 남자들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죠. 정자 씨의 관심은 남자가 아니라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이라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사에는 가끔 사장 아들이 한 번씩 왔었는데 이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무슨 중요한 일 하고 있나요? 조금 서류가 밀려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퇴근 늦으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많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랑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매번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하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죠. 요즘 회사가 바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바쁘게 일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아요?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맞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죠. 주말에는 쉬면서 재충전하려고 해요. 하지만 평일엔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주말이라, 혹시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요.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하려고요. 공부요.
회사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쁘실 텐데 무슨 공부를 하세요? 저 사실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퇴근하고 나서 준비 중이에요. 야간 대학이라도 들어가려고요. 정말요? 대학 생각보다 열정적이시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도 하시는 거군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더 배울 게 많거든요. 와,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정말 힘들진 않으세요? 일도 많고 공부까지 하면 피곤하잖아요.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목표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열정적인 분인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정말로요. 돕고 싶거든요. 정미 씨는 그 호의를 고맙게 여겼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어린 시절 친엄마에게 받았던 따뜻한 인정이 떠올라 그 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는 공부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좋은 곳 하나 알고 있거든요. 영어라면 내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유학파인 건 아시죠? 주말에 공부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영어는 혼자 하기 어려워서요. 좋아요. 그럼 주말에 만나서 영어 공부하면서 커피도 한잔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주말에 봐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네, 주말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번 잘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 아들은 다정한 데다 잘생겼고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의 공부를 주말에 봐준다는 핑계로 주말에 만나게 되었고 그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어느새 연인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장은 그런 이 씨를 못마땅해 했고 결국 이 씨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장 아들은 아버지에게 쫓겨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정략 결혼도 하면서요.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아이를 지우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그 남자도 힘이 없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바에는 아이를 낙태하고 자신도 새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를 지우려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생각합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이 죗값은 꼭 엄마가 다 받을게. 그러던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이 씨는 병원을 박차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눈물이 범벅이 되어 택시를 타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질 수 있어요. 집에 가는 건가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 병원에서 나오셨죠?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무슨 큰일이 있던 것 같은데.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뻔했어요. 내 아기를 지우려 했어요. 아가씨,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던 거군요. 네, 그런데 순간 무서웠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 결정은 정말 마음을 찢는 일이죠. 하지만 도망쳐 나왔다니 정말 잘했어요. 그 남자도 나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뵙는 분께 이런 말까지 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아가씨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가씨 혼자 집에 가는 게 위험해 보여요. 진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저 쉬고 싶을 뿐이에요. 아가씨,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어요. 괜찮나요? 너무 어지러워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저 미안해요. 너무. 정신을 잃은 이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이 일로 택시 운전기사는 이 씨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착하고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결혼할 아가씨가 없었어요. 본인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못생긴 사람에게 어느 여자가 시집 오겠냐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정말 여러 번 신세만 졌네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아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키우는 게 두렵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네,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아가씨랑 아이, 제가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고요? 저는 상처가 많고 아이까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고 아이도 소중해요.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가씨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당신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많고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아가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절대 못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잘생겼고 멋진 사람이에요. 잘생겼다니 그건 좀. 진짜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요?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인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 따뜻한 남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당신은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남자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남자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아가씨랑 아이, 제가 지킬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해요. 많이 고민해 볼게요.
아가씨가 결정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옆에 있을 거란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둘은 결혼식도 없이 조용히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알뜰살뜰한 이 씨와 밤낮 없이 택시를 몰며 가족을 돌보는 박 씨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은 작은 집도 장만하고 박 씨는 개인 택시를 운영할 정도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둘이나 더 태어났습니다. 이 씨는 그 삶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만나게 된 박 씨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남편 박 씨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이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박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기에 혹시라도 차별당하지는 않을까? 이 씨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특별히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남편이 아들에게 정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이 씨는 마음속으로 자주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그런 박 씨가 아들을 구박하거나 냉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자연스레 둘째 아이를 갖는 것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5살 터울이 되도록 미룬 끝에 딸 정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딸 정미에게도 박 씨는 첫째 아들에게 하듯 여전히 살갑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씨는 박 씨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첫째를 그렇게 대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성격이 원래 무뚝뚝했던 것이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에게 서툴고 표현이 부족했지만 이 씨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닮아 똑똑했고 이 씨는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박 씨가 서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인생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씨는 2년 후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딸과 2살 차이 나는 막내까지 세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이 씨는 자꾸만 기침이 나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폐암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1년간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이 씨는 아이들과 남편 생각에 끝까지 버텨내려 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오르는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늘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아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씨는 끝내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과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마음속에 새기며 결국 그토록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슬픔에 짓눌려 점점 모든 것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갔지만 이 씨가 없는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는 보일러를
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차가운 집에서 파카를 입고 지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고, 딸 정미는 엄마가 남긴 사진을 가끔씩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씨의 빈자리는 아이들에게도 컸지만 박 씨의 상실감은 더욱 깊었습니다. 밤이 되면 박 씨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아내가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듯 그는 그저 묵묵히 추운 집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의 부재는 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집안에 영원한 겨울을 남긴 듯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 이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방황했고, 박 씨 역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박 씨의 어머니는 재혼을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씨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점점 더 큰 부담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생각한 박 씨는 이 씨가 남긴 아이들을 이렇게 외롭게 두는 것이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았고, 결국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2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3명의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생활력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와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박 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6명의 아이를 모두 돌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3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박 씨는 더 많은 아이들을 책임지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2번째로 만난 여자는 이혼 경험이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 말에 박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은 없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지금의 3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박 씨는 결국 그녀와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재혼 후 새 아내는 박 씨의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녀는 전 아내 이 씨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버리고 새 가구와 물건들로 채웠고, 아이들이 익숙해하던 것들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라며 변화를 정당화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전 아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새 아이들을 잘 돌보는 듯 보였으나 점점 아이들에게 냉정해졌고, 박 씨의 아내가 남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에게는 더욱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 엄마에게 마음을 열려고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새 아내는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며 이 씨의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과 기억이 지워지는 것에 더욱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았던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아이들과 새 아내 사이의 거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새 아내와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면서 큰아들은 그 집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새엄마가 전 아내의 흔적을 지우고 집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는 모습은 첫째 아들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엄마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엄마는 첫째 아들을 마치 짐처럼 대했고 이 씨가 낳은 두 아이들과도 확실하게 차별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노력에도 둘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노력? 같이 주제 모르는 애가 무슨 노력을 해? 노력한다고 내가 널 좋아할 것 같아. 저도 엄마를 잃었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미워하시냐고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가족?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넌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네가 아빠 아들이라고? 그게 네가 착각하는 부분이지. 넌 네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 아니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로 네 아빠랑 결혼한 거야. 넌 네가 지금까지 아빠 아들인 줄 알고 살았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친아들도 아닌데 왜 내가 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난 대체 누구죠?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 내 자리는 없어. 난 네가 왜 아직도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래도 이 집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 아빠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도 참 멋지게 했네. 네 아빠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제 알았으면 그만 꺼져.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지 말고. 결국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와의 갈등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그날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가방을 챙겨 조용히 떠났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흔적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가 남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집안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 또한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지 못한 박 씨는 아들이 겪었던 깊은 상처와 그가 떠난 진짜 이유를 영영 알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이제 새아내는 첫째 아들이 떠난 후 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며 비난했고 조금만 잘못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딸은 첫째 오빠가 떠난 후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생을 돌보려 애썼지만 새엄마는 그런 그녀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딸에게 집안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숙제를 봐주는 것
대학도, 설거지도, 빨래도 딸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려면 제대로 해야지. 새엄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하며 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딸은 엄마의 부재를 느끼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빠는 그저 새엄마가 몸이 약하니 네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며 딸을 다독였습니다. 집안일 대부분을 떠맡은 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동생의 숙제를 돕고 나면 바로 설거지에 빨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그저 식사 시간에 요리만 했을 뿐, 그 외의 일은 전부 딸에게 맡겼습니다. 딸이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엄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녀의 냉정한 말은 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매일 눈물을 삼키며 점점 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뎠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거나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문득문득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새엄마의 냉정한 말과 끝없는 집안일 속에서 딸은 점점 더 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나를 대신해 싸워줬을까? 새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굴 때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엄마, 딸은 상상 속에서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고 새엄마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왜 제 딸한테만 그러세요? 정미 씨는 엄마는 늘 자상하고 따뜻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강하게 나서주었을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자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난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딸은 그리움과 상실감 속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짖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견뎌야 하는 이 집에서의 시간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거지를 이렇게 더럽게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저 다 닦았어요. 깨끗하게 했는데요. 깨끗하게 했다고. 너 눈은 어디에 달고 있는 거야? 그릇에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진짜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니.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내가 설거지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데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하신 거잖아요. 제가 다 했는데도 계속 트집만 잡으시잖아요. 너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태도로 계속 있다간 너도 내 오빠처럼 되는 거야. 알아? 저 오빠처럼 집 나가지 않을 거예요. 순간 새엄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을 올렸습니다. 딸은 차마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새엄마에게 뺨을 맞고 얼굴을 부여잡으며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딸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새엄마를 노려봅니다. 그래, 넌 네 오빠처럼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네 오빠가 어떻게 된 건지 너도 잘 알잖아. 전 오빠처럼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라고? 아줌마? 그 순간 새엄마의 손이 다시 한번 날아왔습니다.
딸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한쪽 뺨이 얼얼해지며 머리가 휙 돌아갔지만 딸은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얼굴은 뜨겁게 아파왔지만 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견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버텨서 취업하고 당당히 제 힘으로 독립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딸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새엄마를 노려보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눈물은 뺨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딸은 이 집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견뎌야 동생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생각 하나로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무리 차갑게 대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은 집을 나가는 대신 어떻게든 이 집에서 살아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스스로 독립할 힘을 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언젠가 자신과 동생 모두가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그런 이 씨의 딸은 공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꿈도 못 꿨죠. 중3 때 고등학교에 가는 원서를 쓰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새 엄마가 하는데 담임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정민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참 착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굳이 인문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창업 고등학교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정민은 충분히 인문계에서 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성적도 좋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상업 고등학교면 충분해요. 괜히 공부해서 머리만 아플 필요 없잖아요. 요새 대학 안 나오면 꿈을 펼치기에 한계가 많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텐데요. 너무 아까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일단 대학 간다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장학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처음 대학 등록금만 내주셔도 정미라면 꼭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요. 그냥 직업학교에 가서 빨리 취업하는 게 낫죠. 정 가고 싶으면 지가 돈 벌어서 야간 대학 가면 되죠. 아니, 그래도 선생님, 왜 이렇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써달라는 대로 써주세요. 제 친딸도 아닌데 왜 그런 고생을 제가 합니까? 어서 돈 벌어서 지금까지 키워준 거 갚아야 한다고요. 이 씨의 딸도 대학은 나중에 이 집에서 벗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정작 남편은 이 상황을 모르고 이 씨의 딸이 우겨서 상업 고등학교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과 밤이 바뀌기 일수인 택시를 운전해 가족들 편히 먹이고 입힐 생각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딸은 이해했죠. 집에 오면 전과 다르게 은득번득 집안은 깨끗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아이들의 옷은 깨끗하니 정말 잘한 재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큰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의 구박과 끝없는 시련에도 그녀는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꿋꿋이 버텼습니다. 동생이 사춘기를 맞아 반항하고 사고를 치던 때에도 정미 씨는 늘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그저 동생이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싸움을 벌였고 문제는 더 커져 학교로 불려갔습니다. 이 씨의 딸은 초조한 마음으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 앞에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졸업만 시켜주세요. 그동안 많이 방황했지만 이제 곧 끝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꼭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씨의 딸은 눈물을 머금고 교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위해 견뎌온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어떻게든 동생이 무사히 졸업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어렵게 동생 졸업시키고 군대에 보내고 이제 딸은 슬슬 독립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고 했나요? 이 씨의 딸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